아들이 결혼한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기뻐해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74%. 이게 뭐냐고요? 요즘 젊은 부부들 결혼하면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비율이 그 정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빌라보다는 최소한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고 하죠. 자기야, 우리 신혼집은 아파트 가는 거지? 난 절대 빌라는 못 살아. 뉴스 보면 빌라는 도둑도 많이 들고 너무 위험하대. 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5억 원, 경기도도 3억 2천이 넘습니다. 20대 후반에 취직한다고 해도 죽어라 모아봐야 7천만 원 만들기도 벅찬 세상입니다. 결국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 시대죠. 그러나 저희 부부는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젊을 때 악착같이 일해서 집 하나 장만한 게 전부고 외아들 잘 키워보겠다고 유학까지 보내느라 남은 재산도 없습니다. 3년 전 저는 은퇴했고 지금은 운동 삼아 소소한 일거리 찾아다니며 생활비 정도 벌면서 버티는 평범한 60대 후반 부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신혼집 전세 정도는 부모가 해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부모 마음 때문이겠죠. 첫 만남에서 며느리는 싹싹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뻐요. 앞으로 딸처럼 대해주세요. 잘 부탁드려요. 우리처럼 무뚝뚝한 가족에 저런 성격이면 잘 맞겠다 싶었죠.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아들이 결혼 준비로 힘든지 표정이 안 좋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요즘 좀 어떠냐? 결혼 준비는 잘 돼가고? 네, 다른 건 그럭저럭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집이 제일 걱정이에요. 그냥 작게 시작하자고 해도 여자친구 부모님이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아파트 전세를 마련하려 해도 3억 이상은 필요하고 빌라 전세라도 들어가려면 2억은 필요하니 아들이 걱정인 게 당연하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억을 해주고 나머지는 아들 명의로 신혼부부 전세 대출 1억을 받아 2억 조금 넘는 경기도권 빌라 전세를 얻어줬습니다. 저는 정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도 가정을 꾸리는구나. 그렇게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 부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싶어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아버지? 그래. 여행은 잘 다녀왔냐? 별일 없었고? 네, 아버지. 잘 다녀왔어요.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다. 죄송해요. 여행 다녀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누구야? 응? 아버지. 저는 잠깐 며느리가 인사라도 하려나 기대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툭 하고 끊겼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와이프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며느리가 처음 오는 날이었죠. 아들 부부가 온다더니 3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더군요.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니겠죠? 여보, 당신이 전화 좀 해봐요. 왔나 보네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도착한 애들을 마중 나가봤지만 아들 혼자 들어왔습니다. 왜 혼자 와? 와이프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저 혼자 왔어요. 들어가세요.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오는 도중에 말다툼이 있어서 며느리가 중간에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흐르고 결혼하고 첫 명절.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단호하게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1년에 2번 명절에는 부모님 뵈러 오는 게 최소한의 예의다.
내가 니네한테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다. 아들 된 도리는 해라. 그렇게 아들 부부는 명절 당일에 오긴 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되자 밥만 먹고 며느리가 다음날 회사 일이 바빠 출근해야 한다며 바로 떠났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아들한테 이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며 따끔하게 혼을 내고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심각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에는 결혼하고 명절 때 각자 집에 가는 걸로 합의하는 문화가 많대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대체 어느 집들이 그따위 예의도 모르는 행동을 문화로 받아들인다더냐? 아빠가 좀 이해해 주세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아들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왜 시댁에 가기 싫은 줄 알아? 여자들은 시댁 가면 결국 집안일을 할 수밖에 없어. 당신은 우리 집 가면 들어가자마자 소파에 앉아서 TV나 보며 끝이지만 며느리는 시댁에 가면 바로 복도지나 주방으로 가야 한다고.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인 문화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아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따로 있었더군요. 그리고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결혼할 때 집 사야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1년도 안 돼서 집값 폭등하는 거 봤지? 그래서 내가 아버님한테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얘기하랬잖아. 아니, 정신 나간 소리 좀 그만해. 우리 부모님이 무슨 은행이야? 너는 그래서 신혼집 준비하는데 얼마나 보탰는데? 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야.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언뜻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 부부가 최근 폭등하는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 문제로도 갈등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결혼할 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사지 않은 것에 대해 며느리와 아들이 자주 다툰다고 하더군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젊은 세대들이 힘들다고 해도 저희 때만큼 먹고 살기 힘들었던 것도 아니고 서로 어느 정도 배려하고 희생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저희 세대와는 다르게 며느리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고 여러 문제로 둘이 자주 싸우는 모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저희 형편에 대출까지 받아서 아들 부부의 결혼 자금을 지원해 줬지만 그 정도의 지원으로는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 부부 결혼 자금을 도와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의 가정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